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코인과세 3만기 과세 이후에 국민청원은 35%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하반기에도 이제 또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시기를 맞춰가지고 또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곧바로 못 올리는 이유는 대부분 또 하기 휴가 시즌을 또 보내시기 때문에 참여율이 또 조조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해서 이제 시기 조절 끝난 뒤에 계속 국민청원 될 때까지 계속 밀어붙일 것입니다. 이 점을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비트코인 형태를 좀 본다라고 하면요. 독일 정부가 3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5,100개 거래소에 추가로 보냈죠. 이건 이제 아캄 사이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실시간에서 이제 대시보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 요 구간에서 시간대별로 주소 확인이 가능하고요. 클릭해 보면 보기가 좀 편하게 잘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18,000개가 남아져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18,000개 정도 추이는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좀 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가격의 퍼포먼스 현황을 보게 되면 뭐 사이클 저점에서 상승률 추이는 현재 최근에 두 번 주기와 좀 비슷한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고 반감기 이후의 퍼포먼스를 보게 되면 역대 최악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반감기이면서도 정고를 넘기는 시점이 이번에 처음으로 겹쳤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 최악의 퍼포먼스는 정고와 반감기가 같이 있었다라는 걸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시즌 저점 이후 최대 하락률 추이이다. 최고 하락률은 26%를 보여주고 있고 지난 중기에 비해서 얕은 조정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유입 물량 추이도 보게 되면 그렇게 또 나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쪽은 좀 원만하게 나왔고 이제 그레스케일에서에 있는 비중이 계속 이제 물량이 좀 조절이 되면서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GBTC의 용도는요 많이 나왔을 때 또 확인이 필요하고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좀 유입되는 이런 물량들도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한 번씩 찍어주는 구간대가 잠깐 매도세를 좀 주춤을 해서 가격을 좀 관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무 많이 밀렸을 때는 내가 그 다음에 팔아야 되는 남은 물량이 팔아야 되는 그 부담 요소를 나도 손실을 보면서 던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도 복합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GBTC 부분은 여전히 뭐 좀 나오는 물량이 여전히 속도를 좀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다. 연달아 같이 던질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걸 이제 제 주관적으로 좀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주봉으로 보았을 때 대부분 이제 볼린저 기반으로 보았을 때 뭐라고 있습니까? 상단 터치 후에 대부분 하단을 터치를 하면 그 다음 주 주중은 약간 위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쵸. 이번 주는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다음 주는 살짝 더 위에 있는데 그 다다음 주 그러니까 7월 이번이 7월 둘째 주니까 넷째 주 정도의 방향성이 나오겠죠. 그래서 넷째 주 정도 때 캔들이 이제 두 개가 그려질 때쯤에 이제 완벽하게 중심선을 돌파하는 형태가 좀 나와 주어야지 좀 건강한 패턴으로 이제 전환 패턴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추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일봉적 추이에서도 여기 구간이 보게 되면 6시간 봉으로도 이제 대부분 가장 중요한 960일을 터치하고 여기에서 좀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간이 좀 더 지지부진하게 간다
만약 하루 정도에서 이틀 정도 이 구간에 있는 박스권을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요, 아무래도 이제 60일 이편하고 장기 2편 960일선하고 이제 맞닿는 면이 좁아질수록 방향성이 나올 텐데 돌파를 못하면 또 밀릴 확률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봐야 제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있었던 이 7,700에 있는 이 구간대를 갱신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드라마틱하게 밀린다라고 보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보게 되면 이번 잊을만 하면 나오는 또 내용 중에 하나죠. 플랜 B의 S2F 모델이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도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 자, 변화점 대비 마다마다 크게 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제 이분의 작성자 추이도 이 모델링을 좀 우리가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 모델을 순수하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비트코인 물을 담을 수 있는 공간, 저수지가 반감기마다 2배로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고, 그 공간의 저수지가 흘러가는 비트코인 물의 시총은 늘어나는 수요 덕분에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며, 결국 공간의 반감기마다 2배 늘어나는 비트코인의 시총이 더욱더 커진다라고 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담을 공간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정도의 비트코인의 시총은 꾸준히 커질 수 있다라는 해석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핵심은 이제 이 사이클 곡선 주기가 이제 이런 구기마다 이제 보게 되면 이게 연도별 추이로 좀 보다 보니까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다 보니까 이걸 잘 믿지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는 있겠죠. 예, 그쵸. 누적 데이터가 거의 연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 S2 모델도 가끔 보면 어느 정도 신뢰적 구간이 형성되는 추이가 있긴 합니다. 왜 그러냐? 자, S2 모델 기반이 과거 기반 형태에서도 그래도 그 범주에 있는 이타값의 18년도 때 잠깐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유사하게 따라가는 형태를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격도도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도 유효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표도 약간은 좀 참고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 항상 홀수 기반이 횡보 또는 상승 기반이 좀 더 잘 나와 주었고요. 짝수 기반 때가 좀 성적표가 이제 막 시작하는 척도를 끊어 주었던 때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법칙도 어느 정도에 있는 추이는 좀 참고하시면서 볼 필요성이 있고, 여전히 비트코인 재미없고 지루하다라고 해도 지난 1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크게 성과를 냈던 유일한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네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더리움도 이제 매트릭스 포트에 따르면 이더리움 현물 승인도 좀 낙관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의 상장 신고서를 계속해서 제출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는 빠르면 7월이라고 했으니 7월 중에는 또 좋은 소식이 나올 수도 있어서, 최근에 동향을 좀 보게 되면 이제 스테이킹 하는 부분도 급격하게 좀 늘어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미리 기대 심리로 인해서 선제적으로 좀 움직였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인 코인 시장에 약간 위축기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빠지는 물량은 좀 제한폭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으로 골드만삭스에서 연말까지 토커나 프로젝트를 3개를 출시를 한다라고 했으니 아무래도 이더리움 기반으로 또 블랙록이 좀 하고 있다 보니까 골드만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게 뭐 이더리움에서 채택을 함으로써 할 확률이 매우 높은데, 그런 형태로 만약에 된다고 하면 RWA 시장하고 뭐 이런 쪽이 좀 더 개화가 되면서 이제 좋은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프로젝트도 3개를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런 점은 좀 유심하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골드만삭스나 블랙록 같은 경우에도 투자적 관점으로 이 자금을 모집하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블랙록 거는 개인 기반이 이제 주 타켓이고 이번에 골드만은 기관 타켓으로 좀 되어져 있다라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블록체인을 좀 쓰게 되면 이제 인건비를 좀 줄일 수 있을 만한 형태가 좀 갖추어져 있고 투자적 가치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강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